네, 안녕하세요. 차탄 선생입니다. 자, 하나 시스템 오늘 영상 찍어드리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 지지선에서 잘 지지가 나왔어요. 그죠? 3만원 구간에서 돌파 후에 지지선 구간 잘 구축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어쨌건 지지선을 잘 구축해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영원한 상승이란 건 없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 주식이라는 게 올라갔다가 언젠가는 또 빠집니다. 조정을 받으면 조정폭도 굉장히 강하고요. 여기도 보면은 고점 찍고 순식간에 30% 조정 그냥 나오잖아요. 그죠? 위쪽에서도 조정폭이 나오면 30%의 조정은 금방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좀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매도에 대한 관점을 잡아내셔야 된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은 최근에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 매매 동향 보면 최근에 수급 자체가 괜찮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최근에 또 올라오는 구간에서 물량을 털리고 있죠. 자, 우리가 하나 시스템이 최근에 뭐에 편입이 됐죠? 모건 스탠리, 자, 하나오션이 최근에 뭐에 편입됐죠? 맞아요. MSCI 편입이 됐습니다. MSCI 편입되면 뭐가 들어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죠. 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요.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더 가겠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을 조금 많이 해보신 분들이 알 거예요. MSCI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요. 패시브 자금이 미리 좀 들어오는 게 있어요. 물론 이게 동시호가 때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패시브 자금이 좀 미리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 왜냐면 어쨌건 MSCI 편입이 되게 되면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좋든 싫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하나 시스템을 MSCI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서는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도 말씀드린 건데 A라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 시스템을 진짜로 사기 싫어. 예를 들어 진짜 사기 싫어. 근데 내가 이 MSCI 지수를 추종해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펀드가 그럼 MSCI 만약에 하나 시스템이 편입되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나 시스템을 뭐야 돼?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싫어도. 왜? 내가 MSCI를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매수하기 싫은 사람들도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 미리 들어오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럼 뭐냐면 편입된 날 있잖아요. 편입되는 날. 편입되는 날부터 변동성 생기면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에코프로머티 옛날에 기억을 좀 하실 거예요.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도 왜 주가가 올랐죠? 이때 당시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생길 때 주가는 어떻게 된다?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는다. 그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식고 나서 편입이 되더라도 어떻게 돼요? 주가는 하락한다. 이때 당시에 MSCI에 대한 부분들이 편입이 되었는데요. 주가 어떻게 됐어요?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 당시를 보면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이 뱉어지면서 자 편입된다라고 해서 주가 다시 올라갔다가 편입이 되고 나서부터 하락을 했어요. 핵심은 뭐요? 편입이 되고 나서부터 주가는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요게 좀 핵심이다. 이게 하나 시스템이 무조건적으로 하락할 건 아니겠죠. 왜? 결과적으로 이 조선방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조심은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거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시게 되면 24년도 보이죠? 2월 에코프로머티 22% 이렇게 좀 오른다. 그래서 이때 과거 기사를 좀 보게 되면 에코프로머티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그럽니다. 편입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자 편입이 돼서 우리가 2월 29일에 장 마감 후 이제 편입이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때 주가 위치를 잠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간이거든요. 에코프로머티 보면 여기 자 보시게 되면 이때죠. 자 이때 요때 편입이 되고 나서부터 주가는 하방 추세를 꺾여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편입이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반영을 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가격대는 어디냐면 라운드 피겨 구간이 5만원 5만원 구간입니다. 5만원 이게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도하기 진짜 쉬운 자리가 5만원이에요. 5만원 5만원 구간 지금 하나 시스템 호가가 얼마죠? 호가가
이걸 보게 되면 50원 호가죠. 그죠? 5만원 넘어가면 얼마요? 5만원 넘어가면 호가가 100원으로 바뀌어요. 호가가. 호가가 결과적으로 이제 100원이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매도 잔량이 15,000 쌓여있잖아요. 15,000주씩.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 번에 3만 주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도 잔량이 합쳐서 쌓여지거든요. 호가가 두 개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15,000주, 2,000주인데 한 18,000주, 이렇게 막 2만 주 이렇게 쌓여있단 말이에요. 한 호가에. 그만큼 뭐요? 여기서 이 호가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를 빠르게 돌리면 물량 처리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을 거예요. 하나 시스템 나는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했는데 이 새끼가 뭐라고 하는 건지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 시스템은 제가 이 구간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아마 요 구간에서 영상 한번 찍고 여기서 한두 번 찍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찍고 여기서 한 6번 정도 찍었거든요. 이제 하나오션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는 안 찍었는데 최근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구간에서 상승에 대한 신호 한 번 더 말씀을 텔레그램에서 드리긴 했어요.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 시스템도 아마 말씀을 계속 드렸을 거예요. 몇 번씩. 하나 시스템 보면 최근에도 우리가 이 구간에 5월 7일 이 하나오션의 블락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락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나 시스템이 단기적인 블락딜 영향으로 하락이 좀 나왔는데 이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살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또 봐야 된다.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 생각엔 그래요. 5만 원 구간 넘어갈 때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분할 매도하자. 분할 매도. 분할 매도하자. 왜냐면 시스템이 충분히 전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정말로 더 갈 것 같은 구간 그러한 구간들이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근데 시스템은 지금 시총이 뭐 9조에다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비교를 해보는 거야. 시스템이 이 정도까지 시가총액 9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부분들은 첫 번째 유통 주식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지금 굳이 하나 시스템의 시총을 따지자고 하면 지금 한 3조 좀 넘어요. 3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유통되는 것만 따지면. 근데 매출이 3조에 영업이익 2,500억이란 말이죠. 내년 기준으로 잡더라도 매출 4조에 영업이익 3천억이에요. 그죠? 유통 주식 시총을 따지면 지금 얼마? 3조 2천억 정도. 자, 그럼 우리가 같은 방산, 뭐 레이더이기 때문에 틀리긴 하지만 방산 쪽 롯데만 볼게요. 현대로템. 또 이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기하는 거 얘기해 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은 비교 안 하냐 이럴 텐데 일단은 MSCI 편입됐다는 것 자체가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서 단기 수급 이상이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좀 더 과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 지금 팔고 말자가 아니에요. 매도하고 눌리면 또 잡자 이 말씀이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 현대 로템 같은 경우 비교를 좀 해보면 내년 6조의 영업이익 1조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매출은 3배, 영업이익은 얼마요? 영업이익은 매출은 2배, 2배, 2배 좀 안 되긴 하죠. 1.5배, 매출 1.5배, 영업이익 3배.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유통 주식, 얘 유통으로 따지면 이 친구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죠? 7조 2천억. 그쵸? 7조, 아니다, 7조 5천억. 이 정도 돼요. 유통되는 시가총액만 따지면. 그럼 우리가 지금 비교를 해봤을 때 하나 시스템은 유통되는 게 3조 2천억. 그쵸? 현대로템은 7조 5천억. 그냥 비교했을 때 한 2배 정도의 차이가 나네요. 음. 실적은 로템이 조금 더 좋다. 영업이익이. 매출은 1.5배. 아, 그럼 이렇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유통 주식이 결과적으로 시가총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비교할 때 전체 시가총액으로 비교하는데 사실 이거 의미가 없어요. 왜 유통되는 것만 비교하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로템은 7조 5천억이 유통이 되고 유통 시가총액이고 매출 6조에 영업이익 1조. 시스템은 유통되는 게 3조 2천억 정도의 그죠? 3조 2천억 정도의 매출은 4조. 영업이익은 3천억 정도. 아, 애매하네요. 실적만 보면. 음, 일단 영업이익률을 보면
이제 로템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17%, 16% 정도 육박을 하죠. 16% 영업이익 자체가.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거의 한 10%가 안 되죠. 8%, 9%이 정도. 음, 별도로 가볼까? 또 크게 차이는 없네요. 로템도 뭐 차이가 없고. 음,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그래도 저는 하나요. 이 MSCI에 편입되면 단기 수급 이상이 분명히 있을 거다.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로템이랑 비교해 보니까 시스템이 더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밸류가 사실 막 크게 엄청나게 높다라고 또 생각이 안 돼요. 보니까 로템을 보니까 그래도 높긴 하지만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MSCI 편입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이게 5월 아마 제가 알기로는 5월 말일 이때 리밸런싱이 될 거예요. 이때 리밸런싱이 될 거기 때문에 요 금요일이겠죠. 금요일에 리밸런싱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거래일 남았어요. 10거래일 동안 주가 상승 탄력 좀 보죠. 5만 원 구간 한번 보고 스무스하게 넘어준다라고 하면 좀 더 보고 왜냐면 6만 원 가면 밸류에이션이 훨씬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럼 팔아야겠죠. 6만 원까지 가면. 그래서 5만 원 구간 좀 중요할 것 같아서 5만 원 구간 확인하면서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하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가가 이 62평선이랑 좀 벌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땐 어떻게 돼요? 62평선 올라가지만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 번은 매도해야 된다 무조건. 내가 뭐 1000주를 들고 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MSCI 편입 전에 6, 700주는 정리를 해야 된다. 정리하고 내려왔을 때 다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고점 대비 하락폭이 얼마 나온다? 30% 나옵니다. 이런 애들은 고점 대비 얼마? 30% 하락폭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들 조금 우리가 고려는 해보자. 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현재 구간에서.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하나 에너지 12% 우리 사주. 일단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건 하나 시스템 5만 원 구간 넘어갈 때 집중하고 있다가 매도 타이밍 나오면 매도하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자.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지켜보되 반드시 MSCI 편입 전에 최소한 2분의 1 정도는 비중 축소 해놓고 보자. 다 수익일 거 아니야 여러분들 어차피 그죠? 다 수익일 거니까 욕심 너무 내지 말고 상승 탄력 가파르게 나오고 있어요. 상승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데 요게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보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죠? 추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추세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요. 추세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죠, 그죠? 힘이 세지고 있다라는 거, 힘이 굉장히 세지고 있다라는 건데 추세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위쪽으로 추세 가팔라진 구간에서 슈팅 나오면 어떻게 돼요? 슈팅 나오면 다시 원래 추세대로 내려왔다 다시 갈 수가 있다. 더 많이 내려가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 보셔서 욕심 안 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비중 축소하고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 타점 혹시나 같이 좀 잡아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제가 텔레그램 방 이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을 건데요. 꼭 들어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시스템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을 도와드릴 건데 일단 지금 구간은 어떻게 하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더 가지고 가자. 그래서 제가 올라왔을 때 매도에 대한 부분 나오면 반드시 매도 타임 잡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종목이라도 올라갈 때 분할로 익절하면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분할 익절에 대한 타이밍 잡아 드릴 거니까 그 부분들 같이 좀 판단해 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위에 번호 몇 번이죠?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시스템이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에 꼭 들어오시고요.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거든.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시스템 남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방 보면 우리가 설문조사를 또 했어요. 보게 되면 뭐 별로다, 매우 별로다 다 있는데 텔레그램 방 도움 된다면 체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해놨죠. 요거 해놓은 이유는 간단해요. 왜? 자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도움이 된다가 91%고요. 괜찮다 93%, 따라오기 어렵지만 실력은 확실히 있는 것 같다가 99%. 99%의 인원들이 정말로 잘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만 안 들어오면 정말 손해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 이번에 매도에 대한 타이밍 한번 잘 잡아보자. 요거 말씀 꼭 드릴 거니까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시스템이라고 남겨주셔서 꼭 매도 타이밍 잡아보자. 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방은 안 들어오시면 정말 손해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무상증자 관련돼서 제가 유보율 11,000% 넘어가는 종목들 좀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요 종목들까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들은 또 뭐냐면은 무상증자 관련주 이건데 제가 일단 세 종목 정도 넣어놨고 그리고 어떻게 좀 이 종목들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항상 유보율이 중요하죠. 유보율이 최소한 200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제가 유보율을 10,000% 이상 되는 것만 가지고 왔어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무상증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유통 주식도 마찬가지로 적어야겠죠. 그러니까 전체 최대주 지분율이 한 40% 정도 되고 60%가 유통되고 있는 주식인데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가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주 500만 주에서 1000만 주, 요 정도 사이 되는 종목들 뽑아왔고요. 우리가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종목들이 있어요. 요렇게 좀 먼저, 무상증자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요 종목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시가총액이 좀 커요. 이건 좀 유추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메인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총이 4조고요. 유통주식은 500만 주입니다. 그죠? 유보율이 얼마예요? 유보율이 17,000%. 17,000%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우상향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아마 무상증자가 1대1 정도 내지 1대 0.5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우리가 안정적이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요것도 마찬가지 정배열이죠. 그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정배열 구간에서 조정 즉 상승 추세에서의 눌림목이고 실적 매출이 안정적이죠. 영업이익과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28%, 27% 돼요. 마찬가지 유보율이 계속 늘고 있고요. 11,000%의 유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안정적인 그죠? 실적의 정배열 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집중해 봐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무상증자라는 걸 왜 하냐면 주주 복지를 좀 위해서 하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 친구가 시총이 일단 2,400억이고요. 그다음 유통 주식이 1,100만 주입니다. 그리고 잘 가던 주가가 역배열로 들어선 다음에 뭐요?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리인데 수상하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요. 그죠?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빠르게 개선되는데 이 주가 자체는 고점을 찍고 내려와 있어요. 굉장히 수상하죠. 실적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내려간다. 그죠? 그리고 유보율이 얼마? 유보율이 바로 11,000%예요. 즉, 자, 이 친구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 친구가 유보율이 이제 11,000%고 실적이 완전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거기다 역배열이다. 그럼 보통 우리가 무상증자는 주주 환원을 위해서 또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죠. 정배열에서 무상증자는 우리가 크게 호재로 작용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호재긴 호재죠. 근데 역배열에서 무상증자로 주가를 돌리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들 신경을 써봐야 되고 우리가 최근에 무상증자한 종목들을 보면 뭐 있죠? 자, DS 단석 같은 경우도 1대2 무상증자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 구간 2만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2.5배 정도의 강력한 뭐 저가 대비하면 3배죠. 강력한 상승 나왔고요. 블루엠텍도 마찬가지 최근에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상증자 관련돼서는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 제가 감이 좋잖아요. 촉이 좋기 때문에 요거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 놓을 건데요. 몇 번이죠? 위에 번호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무증이라고 남기시면 이 종목 세 종목 전달 드릴 건데 이 마지막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땐 요게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010-9201-6329 무증 남겨주시면 제가 무증 예상되는 종목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위쪽 번호로 무증 남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